네, 안녕하세요. 오늘 염증성 장질환에서 동반 가능한 관절 병변에 대해서 말씀드릴 연세의대 류마티스내과 표정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관절통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과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서의 관절통의 임상 양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채병에서의 관절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절통과 관절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절통은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통증입니다. 그에 비해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염증은 5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은 일단 그 염증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만지면 아픈 압통,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주변에 물이 차면서 생기는 부종, 그리고 이렇게 뻘겋게 올라오는 발적, 그리고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관절 주변으로 이렇게 붓고, 그래서 운동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의 5가지 사인이 관절에서 보인다 그러면 이곳은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관절통과 관절염의 가장 큰 차이는, 관절통은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입니다. 그리고 관절염은 의사가 그 부위를 진찰을 해서 염증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관절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염이 있게 되면 장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면 통증이 좀 더 악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이렇게 뻣뻣하고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듯한 느낌인 조조 강직이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뼈와 뼈 사이를 잇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뼈 끝에는 이제 연골이 있어서 마찰로부터 이렇게 뼈를 보호해주는 물이 있고요. 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물이 차 있는데 그거를 활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소적으로는 물주머니인 윤활낭이 있고, 그 위로는 근육이 이렇게 오면서 힘줄이 돼서 뼈에 붙는 이런 부착부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골이 많이 닳아서 연골에 퇴행이 생기게 되면 얇아지고 아프게 되는 골관절염, 많이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알고 계시는 골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이제 대표적인 염증성 관절염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통풍은 이제 요산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찌꺼기들이 뭉쳐서 알갱이를 이루고, 그 크리스탈들이 이런 데 침착을 해서 한 번씩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힘줄이 돼서 붙는다고 했는데, 요 붙는 부위, 이 부착 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이제 강직 척추염으로 대표되는 척추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관절통이 있는 분을 처음에 접할 때는 이 관절통이 진짜 관절에서 온 통증인지 아니면 관절 주변부에서 온 통증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관절 주변부에서 오는 통증으로는 뭐 주변에 이제 외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관절에는 실제로 이제 문제가 없는데 여기저기 굉장히 계속 아픈 섬유근통이라든지, 아니면 국소적인 윤활낭염 또는 힘줄에 염증이 있는 힘줄염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이 통증이 진짜 관절에서 오는 통증이다라고 하면 이게 급성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만성으로 생겼는지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은 6주를 기준으로 나누기는 하는데요. 급성으로 오는 관절염의 대표적인 질환은 통풍과 감염으로 인한 관절염이 여기에 속합니다. 만성적으로 6주 이상 계속 이제 아픈 관절통이 있는 분은 이 관절통이 염증이 있어서 생긴 염증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비염증성 관절염인지를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이 비염증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물리적인 마찰이나 이제 퇴행의 그 연골의 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관절염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염증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침범된 관절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 개가 침범이 됐다 그러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에서 동반된 관절염 등등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 관절이 1개에서 3개 정도 침범된 단관절이나 소소관절염이다라고 하면 건성 관절염이나 척추 관절염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하는데, 우리 오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관절염은 이 부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척추관절염의 일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척추관절염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 가야지 되는데요. 이 척추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와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부착 부위, 힘줄이 뼈에 붙는 그 부착 부위의 염증을 1차적인 병변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 척추관절염은 척추랑 골반을 주로 침범하는 축형과 무릎이나 뭐 발목 아니면 손가락 관절 같은 말초 관절을 침범하는 말초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축형의 척추관절염으로 보통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강직 척추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말초형으로 나타나는 질환은 건성관절염 같은 척추관절염이 있겠는데요.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관절염은 그 축형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말초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에서 장외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흔히 나타나는 장외 증상이 관절통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척추 관절염의 일환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역시 이제 이렇게 척추와 골반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축형과 무릎이나 발목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 관절 주변으로 나타나는 말초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관절염은 이 부착 부위에 생기는 염, 즉 부착 부염이 1차적인 병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좀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킬레스건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역시 이 위에 이제 근육이 있다가 이렇게 힘줄이 돼서 발뒤꿈치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뼈에 붙게 되는데, 뼈에 붙는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부착 부염이라고 하고, 보시면 왼쪽과 다르게 오른쪽 힘줄은 이만큼 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종이 염증의 이제 대표적인 소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1차적인 병인으로 하는 것이 척추관절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임상 양상은 축형 또는 말초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말초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말초형은 또 다시 이제 침범된 관절 개수에 따라서 소수 관절염인 타입 1과 다발 관절염인 타입 2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수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침범된 관절 개수가 5개 미만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대부분 급성으로 발생을 하고 한 6주에서 10주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과를 띱니다. 그리고 주로 무릎과 같은 하지의 큰 관절을 침범하는 특징이 있고요. 장 증상이 악화되면 이 관절염이 안 좋아졌다가 장 증상이 호전되면 같이 좋아지는 이런 장 증상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다발관절염은 5개 이상의 여러 관절을 침범하는 관절염이고, 이제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만성적인 경과를 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염증이 만성적으로 계속 관절에 있게 되면 관절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이제 변형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흔히 침범하는 부위도 소수관절형 타입과는 다르게 손가락과 같은 상지의 관절을 더 많이 침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장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게 그냥 같이 좋아지고 없어지지 않고 장 증상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임상 경과를 띠게 됩니다. 말초형에 대한 이제 관절염의 사진인데요. 이 경우는 아마 무릎을 침범한 소수관절형 타입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오른쪽 무릎인데, 왼쪽 무릎은 이렇게 무릎 뼈에
경계가 보이는 데에 반해서 이쪽은 이만큼 부어서 그 경계를 볼 수가 없고 이 안에 아마 물이 많이 차 있는 그런 병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수관절염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주 이내에 좋아지기 때문에 관절에 이제 손상이나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상 양상 중에 축형에 해당하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축형은 척추나 골반 주변으로 이제 침범이 되는 경우인데요. 가장 흔한 병변은 천장관절염이 있기는 한데 증상이 없는 무증상 천장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질병의 진행이 드물고 따라서 이제 무슨 변형이나 강직이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에 이제 비해서 이제 통증이 증상이 있게 되면 염증성 등 통증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통증의 형태로 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강직 척추염과 비슷하게 만성적으로 점차 진행해서 척추의 강직과 이제 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형과 같은 경우에는 장 질환의 경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형에서 중요한 천장관절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절은 뼈와 뼈 사이가 만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천골이라고 하는 엉치뼈가 있고 골반뼈가 있는데 이 천골과 그 골반뼈를 잇는 관절을 천장관절이라고 합니다. 관절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쪽 고관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되고 이 비어있는 공간은 엑스레이에서 까맣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계가 매끈하고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되는데 여기 오른쪽 천장관절인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 경계가 울퉁불퉁하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뼈가 안쪽으로 파여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천장관절을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만성적인 경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천장관절의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염증을 가장 민감하게 잘 관찰할 수 있는 검사는 MRI인데요. 역시 이 부분이 천장관절이고 천장관절 주변으로 하얗게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축형의 임상 양상이 염증성 등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 통증이냐 하면 대부분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고 서서히 발생해서 좀 장기간 이제 지속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 또는 등 통증으로 올 수가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가만히 있을 때,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면 오히려 호전이 되는 그런 양상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조조 강직이 매우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히려 이제 출근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서 움직이면 이 통증이 서서히 없어지는 좀 나아지는 그런 임상 양상을 염증성 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증상은 이러한 염증성 등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척추를 나타낸 모식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척추를 옆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척추뼈고 그 위에가 또 다른 척추뼈이고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척추관절염은 부착 부위에 1차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더 여러 가지 힘줄들이 와서 이 뼈에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붙는 이 부착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가 호전되고 생겼다가 호전되는 것이 반복이 되게 되면 원래 이 디스크가 있는 부분에는 이 뼈가 없어야지 되는데 척추뼈가 이게 이제 염증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원래 없어야 되는 뼈가 이렇게 아래에서도 조금씩 자라고 또 이쪽 위쪽에서도 아래쪽으로 조금씩 자라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척추 운동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되고 강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옆면에서 척추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여기 뼈가 있고 뼈가 있고 뼈가 있고 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있는 곳에는 뼈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새로운 뼈가 생겨나면서 이어져 버린 소견이 되겠고, 이것을 앞에서 보면 척추뼈 그리고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 공간 옆으로 이렇게 뼈가 자라나서 이어진 마치 대나무 모양과 비슷한 병변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축형이나 말초형의 관절염 이외에도 이러한 다른 임상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손 발가락 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절염이라면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 이 관절 주변에만 부종과 이제 압통 이런 게 딱히 보여야지 되는데, 이 손을 보시면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전반적으로 땡땡 부어 있고 마치 소세지 모양처럼 염증이 이렇게 손가락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손 발가락 염이라고 하고 이런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냐 하면 굉장히 임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에서 의사가 진찰을 해서 봤더니 관절에 염증이 있더라 라고 하면 염증성 장 질환에 의한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염증 수치라든지 영상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염증 수치 같은 거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 특히 뭐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도 오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증성 장질환과 연관된 관절염을 검사할 수 있는 특정 검사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환자분들에게 이러한 질환이다라는 것을 교육을 하고,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서서히 강직이 올 수 있는 질환인 만큼 강직이 오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꾸준한 운동을 해주고,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물적인 치료로는 이제 축형이나 말초형 모두 기본적인 약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소염 진통제가 굉장히 1차적인 기본적인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염 진통제가 장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말초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파살라진 같은 약을 쓸 수가 있겠고, 국소적으로 뭐 한 군데 두 군데 관절에 염증이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위에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어서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형이나 말초형 모두 이러한 걸로도 호전이 안 되고 통증이 매우 심하다, 그리고 염증이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TNF 억제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통증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진통제를 써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채병과 연관된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배채병은 이렇게 구강 내에 입술 안쪽의 사진인데요. 구강 내에 이렇게 궤양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이러한 궤양이 성기 주변에도 생기면서 또는 이제 피부의 결절 홍반 같은 이런 피부 병변, 그리고 이제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눈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런 배채병이 이제 말단 회장부 장 쪽에도 침범하기 크게 궤양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채병이 있을 때에도 관절염이 동반이 되는데요. 배채병과 연관된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단관절, 한 개의 관절 또는 두세 개 정도 소수관절형으로 오게 되고, 흔히 침범되는 관절은 무릎이나 손목, 발목, 팔꿈치 같이 비교적 큰 관절을 침범을 하고, 대부분 이제 호전됐다 재발을 반복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있지는 않아서 변형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축형으로 오는 분들은 특히 이제 강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목부터 허리 그리고 고관절 등지에 그 강직이 오지 않도록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이제 말초형 관절염, 뭐 예를 들어서 무릎에 염증이 이만큼 생긴 관절염이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제 관절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 관절은 좀 쉬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염증이 낫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염증이 없는 상태라면 운동을 해서 주변에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관절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대부분 모든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과 같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